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바로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남에게 양보하고, 도와주고, 정직하라고. 그런데 이상하죠? 어느 순간부터 착하게만 살아선 손해를 본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승진은 남이 하고, 내가 낸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고, 진심을 다했는데 오히려 이용당한 기분만 남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할까? 하지만 로버트 그린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당신이 룰을 몰랐을 뿐이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바로 그 룰, 즉 권력의 법칙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은 3000년 동안 세계 역사 속에서 권력을 가졌던 이들의 전략을 바탕으로 권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쟁취하고 유지하고 발휘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현실 매뉴얼입니다. 이 책은 마키아벨리, 손자, 한비자, 마오쩌둥, 헨리 키신저 같은 인물들의 생각과 실제 사례를 통해 권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표지는 마치 자기계발서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훨씬 냉철하고 정치적이며 심리적입니다. 무엇보다 이 책이 독보적인 이유는 권력이라는 개념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책에서 제시하는 권력의 법칙 중 몇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재무장관 푸케는 루이 14세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과 귀족들을 불러 왕을 대접했고, 모든 사람들은 푸케의 교양과 재력을 칭송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루이 14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감동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다음날 푸케를 반역죄로 체포해버립니다. 왜냐고요? 루이 14세는 푸케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중심이어야 하는데 그는 나보다 더 빛난다.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았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 사례는 책의 제1법칙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보다 결코 더 뛰어나 보이지 마라. 권력자는 본능적으로 비교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재능과 야망은 언제나 윗사람에게는 위협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당신이 원한 바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 법칙은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은 있지만 센스 없이 돋보이려는 부하 직원은 오히려 상사의 미움을 삽니다. 현명한 사람은 실력보다 분위기를 읽습니다. 실력은 윗사람이 무대에 서 있을 때 조용히 뒷배경이 되어주는 방식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는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상대는 수만 명의 병사와 정교한 도시를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르테스는 황제 몬테수마를 붙잡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책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도자 한 명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나머지는 무너진다. 권력의 세계에서 상징은 절대적인 무게를 가집니다. 조직이든 나라이든 가정이든 중심이 되는 한 사람만 흔들면 모든 구조가 무너지죠. 실제로 코르테스가 했던 일은 병력과 싸운 게 아니라 권력의 구조를 정확히 간파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법칙은 인간관계에서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 활동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대다수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핵심 인물 한 사람을 설득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신뢰하면 그 아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권력은 집중되어 있으며 흐름은 중심에서 바깥으로 향합니다. 절대 반대로 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법칙입니다. 일은 남에게 시키고 명예는 당신이 차지하라. 어떻게 보면 이 법칙은 부도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걸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권력의 세계는 윤리보다 효과와 결과가 우선입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실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마무리를 짓고 성과를 기속시키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것이 억울하다면 책은 말합니다.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의 자리에 스스로를 배치하라.
당신이 만든 성과가 당신 것이 되려면 그 성과의 무대 위에 반드시 당신이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연결되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과는 쉽게 이룬 것처럼 보이게 하라. 당신이 죽어라 노력해서 만든 프로젝트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생각나는 대로 했을 뿐처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노력보다 신비로움에 감탄합니다. 어떻게 저걸 저렇게 쉽게 해낸 거지? 이 생각이 들게 만드는 순간 당신은 범인의 수준을 넘은 존재로 인식됩니다. 다음은 말과 침묵에 대한 법칙입니다. 책은 말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결국 실수하게 된다. 침묵은 상대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권위를 만든다. 라스푸틴은 말을 아꼈습니다. 러시아 황실에서 그는 많은 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비롭고 모호하게 말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말을 아낄수록 권력은 상승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당신은 단순해지고 결국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말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면 아무도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책에서 가장 냉혹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법칙. 불행한 자를 피하라. 불행은 전염된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엔 본능처럼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책은 말합니다. 불행한 사람을 돕는 일은 당신 자신이 끌려 들어가는 일일 수 있다. 불행은 대개 어리석음의 결과이며 당신이 구원자가 되려다 함께 침몰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외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신의 감정 에너지가 모두 소모된 상태에서 누군가를 구하려 하면 결국은 자신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균형 있게 도와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보호도 권력의 일부입니다. 자기 삶의 중심에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권력입니다. 권력의 법칙은 당신에게 권력을 가지라고 부추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이용당할 것이다. 권력을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 착한 사람일수록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 책은 세상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지금껏 이상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았다면 이 책은 그 안경을 벗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억울했던 순간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인정받았지? 왜 내 진심은 전달되지 않았을까? 왜 내가 맞는데도 다들 조용히 있었을까? 그건 내가 나의 위치를 몰랐고 세상의 흐름을 몰랐고 무대의 판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의 법칙은 우리가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내가 가진 가치를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책입니다. 오늘 시청하신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더 지혜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감각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